개인적인 호감 표현을 좀 하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앰프가 좀 더 밀도감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저는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스피커나 소스기로 그거를 잡아야 된다. 해결을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매칭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질을 만들 때 앰프는 정숙하면서도 좀 그 낮은 톤의 음을 소리의 밀도 그리고 묵직함 이런 거를 잘 표현을 해주는 앰프가 저는 좋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이제 소리의 이제 화려함, 하이 스피드, 스펙터클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앰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은 앰프가 그렇게 이제 얘하고 동급 내에서 하이 스피드이면서 스펙타클함이 강조되어 있는 앰프는 의외로 또 소리가 너무 날려요. 가볍고. 근데 그건 저는 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저는 하이 스피드와 스펙타클함은 소스기하고 스피커에서 해결을 하고 앰프는 오히려 이렇게 정숙한 성향의 앰프를 저는 선택을 하겠다. 그게 저는 정말 전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마크 레빈슨이 예전에는 좀 개성 있는 앰프, 그런 소리를 내는 앰프였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중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죠. 가장 안전한 성향.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여러 기능을 통합한 것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크 레빈슨 앰프가 여전히 개성이 있는 소리를 내는 거였다. 여전히 지금 시점에도. 그러면 여러 기능을 통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앰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성향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일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나? 개성이 좀 덜해졌다는 의미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됐다는 의미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마크 레빈슨은 더 범용 쪽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좀 이렇게 막 제가 말하는 개성이라는 건 좀 누구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부 소수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소리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난 마크 레빈슨 난 원래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부류와 난 마크 레빈슨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옛날엔 굉장히 비싼 앰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인티에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인티 앰프 중에 이 가격으로 살만한 건 그렇게 사실 비싸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 정도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질은 마크 레빈슨 585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앰프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앰프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느낌. 뭐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많죠. 그게 사실 마크 레빈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유의 시그너처가 뭐냐, 음질의 시그너처가 뭐냐 이제 이 얘기일 텐데 일단 뭐 여전히 다른 앰프들이 접근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마크 레빈슨한테는. 우리가 처음에 마크 레빈슨 앰프를 들었을 때 이런 앰프가 있나? 막 이랬던 그렇게 놀랐던 그런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이엔드 사운드의 그냥 제일 전형이라고 하는 스테이징, 무대가 입체적으로 쭉 펼쳐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겹겹으로 이렇게 뒤에 한 10cm 간격 불과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 한 1m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느껴지는 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느껴지는 거, 그 사람들이 뭐 오케스트라하고 합창 또 뭐 심지어 뭐 전자악기까지 섞여 있는 연주를 동시에 해도 낱낱이 다 구분돼서 위치까지 다 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딱 점이 찍히는 그런 이미징,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스피커로 지금 오늘 들었던 어느 스피커에서도 그런 소리가 똑같이 나요. 스피커의 그 성향에 따른 차이가 좀씩 있긴 하지만 마크 레빈슨이 드라이브하는 스피커에서는 그런 소리가 공통적으로 다 잡힌다는 게 여전히 마크 레빈슨의 시그너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이스가 아까 어떤 스피커하고는 매칭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거랑 더 잘 맞는 앰프에 비해서 좀 그랬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부 스피커들을 빼고는 스피커의 드라이브력은 대단히 뛰어난 앰프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이거 아직 좀 충분히 뭔가를 못 밀고 있는 것 같다. 혹은 고역에서 좀 뭔가 좀 흐릿하다. 마크 레빈슨은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스피커가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최대한의 떨림을 다 살려서
그 음원에 있는 소리의 그 진동만큼을 고음, 저음, 중음에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뿌려주는 그런 역할에서는 역시 출중한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보다 더 잘하는 뭐 분리형 파워하고 프리를 나누면 가격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보다 나은 앰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이 2천만 원급 이 인티 앰프의 능력을 완벽하게 이 마크 레빈슨의 모든 능력을 다 내가 포함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게 그런 앰프들한테도 아직 마크 레빈슨이 이건 도저히 마크 레빈슨까지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게 아주 그 섬세한 표현, 질감, 음색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너처, 원래 음원에 있는 음색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올인원 인티 앰프지만 585.5에 그렇게 이렇게 따를 만한 앰프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앰프를 내가 소유하고 하루 이틀 뭐 한 달을 듣게 되면 이거 한 앞으로 10년은 계속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일단은 저는 이 앰프를 만약에 쓴다라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앰프고요. 근데 가장 제가 이 앰프를 좋아하고 다른 앰프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음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저는 구동이 쉬운 스피커들을 좋아해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그 잔잔하면서도 섬세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물렸을 때 앰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낮은 대역의 표현력, 낮은 대역에서의 그 중량감의 표현력, 그리고 다량의 정보량,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다량의 정보량, 근데 그 다량의 정보량을 가볍지 않고 싸구려틱하지 않게 표현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입자감의 표현, 섬세함, 맑은 느낌, 이런 느낌까지도 같이 잘 표현을 해주고 안정감을 잘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마크 레빈슨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슷한 성향으로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앰프가 패스가 있는데 좀 섬세함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중저음의 느낌은 패스하고 얼추 비슷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좀 섬세함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뭐 저 입자감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마크 레빈슨이 좀 더 낫고, 또 이제 전체적인 좀 소리의 골격감이라든지 그런 특성에서는 또 패스가 좀 더 나은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앰프이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들하고 매칭이 잘 맞느냐, 그 매칭에서 가장 탁월한 매칭력을 들려주느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리의 입자감, 소리의 감미로움, 그러면서도 소리 톤을 좀 낮게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주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저는 마크 레빈슨 585.5가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 특히 1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인티 앰프 중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를 다 해보고 리뷰를 해보고 그랬을 때 그런 측면에서 585.5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피커가 그런 얘기 별로 이렇게 저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스피커의 가격대로 가는 것 같아요. 스피커의 가격대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피커가 이렇게 비싸면서도 쉬운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비싼 스피커는 좀 구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특성 아주 세 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들어본 게 세 가지인데 세 개가 서로 아주 전형적으로 다른 소리가 완전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 585.5로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하면 웬만한 스피커들은 마크 레빈슨 소리를 그대로 투영해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뭐 스피커를 굉장히 이거 정말 마크 레빈슨 585로도 안 된다 이런 스피커는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세 개 스피커를 아주 하는 게 좀 좋은 기회가 됐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JBL KT 9900을 들을 때는 손색이 없는 소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 스피커를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그 스피커의 가능성을 다 끄집어낸, 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걸 다 들려줬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치면, 오늘은 그 중간이 있고 그보다 못한 게 있고 그보다 좀 더 나았던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레벨 퍼포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 뭐 능수능란하게 뭐 앰프가 가지고 놀죠. 네, 뭐 좀 네. 아주 좀 저기하게 얘기하면 가지고 놀 정도로 스피커가 그냥 너무 쉽게 소리가 나오고 아주 납득할 만한 소리가 아주 잘 너무 쉽게 나왔어요. 대신 뭐 이렇게 아주 깊고 그윽한 소리까지를 바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모든 음악을 다 잘 내줬던 것 같아요. 잘 움직이고 원래 그 음원에 있는 소리를 앰프가 저 드라이브를 하는 대로 스피커에서 다 뽑아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입장에서는 아주 뭐 스피커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래나 좋은 표현이 딱 생각이 잘 안 나네. 더 좋은 입력을 받쳐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피커 입장에서는 아주 분에 넘치는 매칭인 거죠. 58.5 매칭이면은 분에 넘치는 매칭이죠. 주기표 대표 좋아하는 차 얘기로 하면은 그냥 중형 세단인데 네. 머스카 엔진을 얹은 느낌?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런 거죠. 예. 하여튼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과하지 않게 하여튼 스피커에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쉽게 소리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 C30 같은 경우가 아주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래도 C30이라 그래도 꿈쩍을 안 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느낌을 줄 정도로 하지만 과부작이 없게 거의 그 소리를 다 뽑아준 것 같아요. 아주 에어리한 소리부터 해서 고역에서의 그 질감이 쫙 그라데이션이 지는 느낌, 그 다음에 아주 해상도를 쫙 뽑아주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입자감을 잘 드러내주는 느낌,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아주 쿵 하고 울렸다가 아주 끊을 때는 바로 또 급격히 딱 제 그 원래 위치에서 끊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역동적이면서도 또 포근하면서도 이렇게 여운을 원래 음원에 없는 여운까지 갖고 가지 않고 정확하게 끊어주는 느낌. 이런 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이렇게 포용력 있게 소리를 이렇게 사람을 감싸오는 느낌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스칼라 유토피아는 아직은 글쎄 굉장히 고역이 쨍한 소리, 스칼라 유토피아 고유 영역 중에 쨍하고 해상력 좋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았는데 베이스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에는 585.5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분리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쉽지 않아요. 이 스피커의 그 저역을 베이스를 완벽하게 뽑아내기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밀어내는 건 쫙 밀어놔 주는데 서스펜션이라도 제동을 딱 시켜주는 이런 느낌은 C30만큼 이렇게 딱 끊어주는 느낌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앰프의 능력이 좀 더 큰 용량,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댐핑을 좀 더 제동력을 확실하게 갖춰주는 느낌, 이런 게 스칼라 유토피아한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앰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스칼라 유토피아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높은 앰프들을 보통 쓴다고 했을 때 마크 레빈슨 585.5가 최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것만 해도 저는 중고역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도 마크 레빈슨 고유 영역은 그 위로는 잘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랬고요. 주기표 대표는 어떻게 들었나요, 그러면?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기에 베리티 오디오 매칭이 아주 기가 막히다. 동의합니다. 예, 정말 동감합니다. 베리티 오디오 매칭이 아주 기가 막히다. 한번 들어보죠. 언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레벨 스피커 매칭의 경우가 아까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레벨 스피커와 585.5와의 매칭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레벨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지만 레벨 스피커 대비 좀 분에 넘치는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앰프가 훨씬 더 고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오버 스펙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 수준의 그 정도로 585.5가 훌륭한 앰프이기 때문에 레벨 스피커하고 매칭이 안 좋을 리가 없고, 실제로 청음을 했을 때도 뭐 클래식 대편성 뭐 심포니를 듣든 뭐 가벼운 아카펠라, 피아노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스피커가 통제가 완벽하게 돼서 나오는 소리, 그렇죠.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나와줬다. 하지만 막 과도하게 막 쏘아붙인다 이런 느낌도 없었잖아요. 그죠? 되게 무슨 뭐 딱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시민들이 그냥 지시하지 않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면서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그런 안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게 의외로 다이노디오 컨피던스 시리즈하고 매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칭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들어봤을 때 다이노디오가 내고자 하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추구자 하는 음색 그게 각자 잘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음악을 들을 때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다이노드에서 그런 음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풍부한 해석력과 함께 고급스러운 그 입자감의 표현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중저음의 표현 깊이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중저음의 표현 스피커가 슬림하니까 그런 낮은 톤의 음과 깊이 있는 배음의 표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충분한 만큼 그리고 구동도 잘 되고 그리고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칼라 유토피아가 저는 구동이 쉬운 비교적 그 가격대 스피커 치고는 구동이 쉬운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크 레빈슨 585.5보다 좀 약한 앰프를 물려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가정 내에서는 들어줄 만한 음질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얘하고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스칼라 유토피아는 좋은 음을 최소한으로 내주고 싶을 때는 뻗어줄 때는 확실하게 빨리 뻗어주고 끊어줄 때는 확실하게 딱 소리를 단단하게 딱 명징하게 내준 다음에 딱 끊어주고 그런 성향의 앰프가 오히려 더 매칭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칼라 유토피아가 내고자 하는 박자와 리듬과 585.5가 내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리듬과 페이스 그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보다 훨씬 급이 낮지만 가격적으로 레벨 퍼포머 같은 경우는 리듬 페이스가 정말 정확했어요. 근데 그게 더 잘 나와야 되는 스칼라에서는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엉킨다는 의미는 아닌데 약간 위상이 좀 약간 틀어질 정도로 높은 대역하고 낮은 대역하고 그게 좀 스텝이 좀 안 맞을 만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는 이렇게 봐도 이렇게 출력으로 밀어붙이는 스피커는 아닌 거예요. 오늘 좀 확인한 것 중에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뭐 음색도 잘 맞춰야 되지만 전원부 용량이나 이런 거와도 굉장히 관련이 좀 많은 스피커가 스칼라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유토피아 시리즈가 다 그렇겠지만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스칼라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이건 스칼라 유토피아한테 너무 미안해지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스칼라 유토피아가 뭐 품질이 떨어지는 스피커라거나 아니면은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매칭을 했을 때 마크 레빈슨이 뭔가 뭐 자질이 떨어지는 앰프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약간 엇박자가 나가지고 발이 좀 꼬였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발을 묶고 그 같이 달리기 하는 거 그걸 보고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죠? 2인 삼각이요? 2인 삼각인가요? 그거를 둘이서 같이 하기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인 거죠.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안타깝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은근히 좀 대구경의 스피커들하고도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잘 맞아요. 예. 오늘도 옆에 탄노이를 물려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려봤다고 치죠. 예. 되게 좋았어요. JBL도 물려보고 치웠다고 하시죠.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차차 조금 더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 그리고 고가 제품 및 좀 입문용 제품, 오늘은 상당히 상징적인 고가 제품이었는데 고가 제품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 제품이 가치가 있고 소장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야, 제가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꼭 집에다 들여놓고 써보고 싶은데 앰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못 들어오네. 얘는 이렇게 막 우리 90년대, 2000년대 앰프처럼 이렇게 쫙 옆으로 늘어놓고 많은 까만 돌 위에 올려놓고 각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렉 속에 싹 들어가서 한 개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쑥 인테리어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해서 쓰기에 정말 좋아요. 저는 장시장까지 딱 요 매칭으로 딱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생긴 거 딱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단 정도 해가지고
얘는 밑에 넣고 위에는 뭐 다른 거 올려놓는다든가. 얘 왜 다시 붙였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 네트워크 플레이 하나만 딱 사다 놓으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저 별로 잡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으면 저는 이걸로 끝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딱 네? 여기까지.